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이에요. 잘 지내셨죠? 일요일 저녁 시간이고요. 저는 일요일을 오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왔어요. 아침에 극장까지 거리가 저희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지하철역에서는 한정거장인데 또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 거리를 걸어서 가가지고 어벤져스 영화를 보고 주안역 지하상가를 쇼핑을 하면서 추리닝 한 벌에 10,000원, 그리고 제 원피스에 쓸 벨트 하나도 사고 또 뭐 샀냐? 립스틱 칠하는 솔도 사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고 걸어서 오는 길에 친구 집을 지나오길래 전화했더니 마침 집에 있어서 또 만나가지고 잔치국수로 점심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오면서 TD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걸은 시간이 한 1시간 반 이상은 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혼자만의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전에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책 4권 샀다고 소개했잖아요. 책 고르는 법에서. 그 중에 한 권이 정말 또 마음에 와 닿아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가끔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여러 가지 그 수가 생기잖아요. 내 삶에서 변수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는데 이 주역은요. 8궤를 가지고, 8궤가 뭐냐면은요. 우리 태극기에 건곤감리 있잖아요. 그 줄 3개, 또 이거를 이제 양효, 음효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건곤감리, 그 다음에 태, 진, 손, 간 이렇게 해서 이 8가지 궤가 있어요. 그 8가지 궤를 2개로 겹쳐서 64가지의 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은 하늘, 태는 연못, 리는 불, 그 다음에 진은 우뢰, 소는 바람, 감은 물, 가는 산, 고는 땅, 이렇게 해서 이 자연과 연결을 시켜서 그 성질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8궤를 가지고 64궤를 만들어서 우리 64가지, 64가지의 삶의 지혜를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점을 보는 경우도요. 점을 보거나 하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는 주의하시고 이렇게 대처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점을 본다는 개념보다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64가지의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천수송이라는 궤를 가지고 이 책의 소제목을 되게 멋있게 잘 붙이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되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뭔가 느낌이 오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장 천수송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요. 천수송의 제목이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용기다. 우리가 다퉈야 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용기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막 다퉈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지무지 화가 나서 앞뒤 분간이 안 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벌써 화내고 욕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용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제목만 해서도 뭔가 좀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언제 다퉈야 되는 상황이 되시나요?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못 참겠다. 나는 저런 상황은 참을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죠.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떠한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면 때로는 안 봐버리기도 하고 뭐 조금 더 쉽게 다툼을 중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조직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 하나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거나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퉈야 되는 상황이 언제 있을까요? 어떠한 이익이 있을 때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더 많이 갔지? 라는 그런 이해타산이 생길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자는 거죠. 너 왜 네가 이래? 가 아니라 일단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제 단톡방에서 한 600명 가까운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 단톡방에도 룰이 있고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면은 거기에 문화를 따르고 그 룰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가라고 해버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지도 않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뒤에 가서 사람들한테 막 그 조직을 흉보고 욕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럴 때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야단도 맞고 화나기도 하고 이러기는 하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이 글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진흙밭에서 다투다라는 또 제목이 있네요. 자, 천수송이라는 말은 위에 그 팔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위에 상괘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괘는 물을 이야기해서 천수. 그 다음에 송이라는 것은 다투다 아니면 논쟁하다, 호소하다, 송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수송이라는 이 괴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하늘은 강건하고 밑에 있는 물은 각자 자기만의 기세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기의 기세를 내세우며 타협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이 있으면 다툼이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승리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제목이 오묘하죠. 이거에 대한 거를 책은담에 나오는 글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써놓으셨네요. 책은담에 나오는 글이에요. 책은담은 누가 썼냐면은요.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환초도인이라고 불리는 홍자성이라는 분이 인생에서 가장 고락을 경험한 뒤에 고통과 기쁨과 많은 것을 경험한 뒤에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의 철학을 가미해서 저술한 책이 책은담이래요. 이분이 책은담에 뭐라고 써놨냐면 간사한 무리를 소탕하고 아첨하는 이들을 막아내려면 한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사한 무리를 소탕하고 아첨하는 이들을 막아내려면 한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면 쥐구멍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으니 길이 막혀버린 쥐는 모든 좋은 물건들을 다 물어뜯고 부숴버릴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몰아야 한다라는 말 하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 씩 도망을 갈 텐데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에서는 그래 이판사판이다라는 우리 말 하잖아요. 그래 어차피 죽는 거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싸움의 기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승부를 마무리할 때 협상의 여지를 남겨야 무사히 이길 수 있다. 상대를 끝까지 몰아세우기보다는 조금의 이익이나 명분과 같은 출구를 마련해 줌으로써 패배라는 선택지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떠한 막바지까지 정말 끝장 보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되게 많이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글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례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신 워싱턴 대통령의 젊었을 때 이야기가 사례로 있어요. 워싱턴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시비가 붙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은 청년 하나가 이제 워싱턴 대통령한테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며칠 날 우리 결투를 하자라고 이제 결투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워싱턴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남자다움을 그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결투들을 많이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러잖아요. 한 여자를 놓고도 서로 결투를 하고 뭐 이런 시대였는데 결투를 이제 하루 앞둔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워싱턴이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결투에 어떤 명분이 있지? 그리고 이 결투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 결투가 어떠한 특별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투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또 역지사지로 그 청년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청년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워싱턴이 용기를 내서 그 청년한테 가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서는 그럴 수 있죠. 비겁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주변에서는 그 워싱턴 대통령이 가서 사과를 하니까 그 워싱턴은 장차 분명히 크게 될 사람이다 라고 예견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워싱턴이 그렇게 가서 결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에 누군가가 나를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해서 이제 송사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설령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런 안 좋은 일에 얽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나의 이미지가 되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얼마 전에 되게 크게 일어났던 미투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 할지라도 그 미투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가서 조사를 받고 뭐하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이미지는 완전히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진흙밭의 개싸움에 무슨 명분이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휘둘려서 어리석은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화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그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더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 양심에 계속 찔리고 있습니다. 우리 봉당 식구들이 보면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하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봉숭아학당의 성창훈 총장님을 보면서 또 많이 배웁니다. 그분도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그냥 정말 말씀 안 하시고 참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봉숭아학당에 와도 더 잘해주시고 더 사진도 찍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진정한 리더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또 많이 중요하구나. 내가 성장하는 거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어디에 저기냐면 전쟁이나 어떤 소송이나 이런 상황은 아주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패한 음식에 썩은 음식에 벌레가 끓듯이 이익이나 권력이 있는 곳에는 여러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부정과 편법을 동원하며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서로 공감하는 측면이 없으니 각자 자기 말만 앞세우고 분쟁만 심해진다라는 얘기죠. 아직 우리가 분쟁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미연에 다툼을 방지해야 하고 다툼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적당한 선에서 그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막 미워하는 것, 저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 당연히 있죠. 많죠. 그런데 미워하면 누구 마음이 괴로워요? 제 마음이 가장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래, 저 인간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저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용서까지는 아닐지라도 거기에서 크게 다툼까지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내가 더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긴 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그 감정에 막 화가 나는 감정에 집중해버리면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살짝 뒤로 한 발 물러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훨씬 좀 감정이 수그러들고 또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도움이 되셨겠죠? 항상 그래요. 저도
제가 이 글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화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반성을 하고 또 다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사실은 이 책은 한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64가지를 다는 아닐지라도 제 마음에 와닿는 것들로 또 방송을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도 함께 해주세요. 또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촬영도 해서 올릴 건데요. 또 함께 하실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연락드려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